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국어 교원이 되기까지의 진로 이야기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된 박나리입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상명대학교 한국언어문화학과 19학번으로 졸업을 하고요. 중앙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에 현재는 재학하고 있지만 베를린에 와서 잠깐 휴학을 하였습니다. 경력으로는 이제 세종학당재단 학당기획팀의 청년 인턴으로 일을 했었던 경험이 있고, 또 세종학당재단 세종한국어 평가팀 주임으로 일반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지금은 주 독일 한국문화원 세종학당에서 파견 교원으로 한 2월 중순쯤에 와서 한 3개월 조금 넘었고, 이제 한 학기를 운영을 거의 끝내서 다음 주에 이제 학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제가 베를린에 와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제가 대학 시절에 어떻게 대학을 다녔는지, 이제 두 번째는 인턴부터 시작해서 이제 베를린까지. 이제 저는 사실 세종학당 재단 밖에 다니지 않아서 세종학당 재단에 대한 경력밖에 없지만, 세종학당 재단 인턴부터 주임, 그리고 이제 베를린까지 오게 된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사실 저는 아까도 꿈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그 현재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서 그냥 할 수 있는 것을 하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제가 대학생 때 했던 대외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그렇게 그닥 많은 대외 활동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제 대외 활동을 시작했느냐 하면 2022년에 대학교 3학년 때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또 일찍 하는 친구들은 일찍 하기도 하고 다들 거창한 대외 활동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거창한 대외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대외 활동이라는 것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했던 대외 활동이 국립국제교육원에서 하는 한일 학습문화 및 청소년 언어문화 교류입니다. 저는 이제 코로나가 거의 풀리던 시점이어서 비대면으로만 하고 원래 대면 교육이 잡혀 있었지만 대면 교육이 취소가 돼서 대면에는 할 수 없었고 비대면으로만 일본인 학생들과 함께 주제를 정해서 한 3번에서 4번 정도 온라인 줌으로 다 같이 발표하고 이제 교류를 하는 활동을 했었는데요.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자료를 준비하면서 찾아봤을 때 나온 자료인데 올해도 당연히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직접 일본에 가서 홈스테이를 하고 학교에 가서 직접 일본인 학생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더 좋은 활동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일본인 이제 학생들과 같이 같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한국 문화를 알려주기도 하고 그들이 일본 문화를 알려주면서 그때 처음 언어 문화 교류라는 건 이런 거구나. 언어 문화 교류가 생각보다 더 재미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때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시행하는 것이다 보니까 일본에 가는 것은 비용이 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 비용을 지원을 해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원을 해서 되면 일본에 가서 더 많은 교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활동을 꼭 추천을 하고 싶어서 먼저 넣어보았습니다. 저는 상명대 한국언어문화학과가 참 좋았던 게 교수님들께 먼저 다가가면 교수님들은 모두 다 두 팔 벌려 환영하며 왜 이제 왔어? 라는 반응으로 너무 잘 왔다 라고 해주셔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 대외 활동을 하고 싶다면 그냥 정말 어떤 교수님이든 찾아가서 교수님 추천서 한 장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면 안 써주실 교수님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가 상명대에서 보내주는 단기 어학연수를 다녀왔었는데요. 저는 호주에 5주 과정으로 어학연수를 다녀왔었습니다. 사실 이 어학연수는 그냥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기억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해외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경험은 쉽게 가지기 당연히 어려운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5주 동안 해외에 나가서 적응을 하면서 잘 지내고 왔다라는 것은 어떤 면접장에 가도 다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연교 면접 보셨던 면접장님께서 호주에서는 어땠어요? 했을 때 또 똑같이 한국에 오기 싫어서 울었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럼 독일에 가서도 적응을 잘 하시겠네요? 라고 하면서 독일에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또 친구들이랑 같이 나가서 할 수 있는 게 참 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세종학당 재단에서 하는 우수학습자 초청 연수의 자원봉사자 입금이라는 것인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단에서도 근무를 했었는데 작년에 모집을 했던 것을 가져왔고 올해는 아직 모집 전에 있습니다. 모집 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생각이 있다면 올해 도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우수학습자 초청 연수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자면 전 세계에 있는 세종학당에서 200명이 넘는 학습자들이 한국에 연수를 참가하러 이제 옵니다. 그때 연수 운영을 도와주는 대학생을 모집하는 건데 일주일 동안 모든 일정을 함께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 활동을 정말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세종학당 재단에 정말 내가 입사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제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제 높은 분께서 저에게 나는 입금일을 했던 사람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 인턴은 면접을 보고 나서 피드백을 보내줍니다. 그때 입금위에 대한 이야기를 더 크게 이야기를 했으면 점수를 더 많이 받았을 수 있겠다라는 피드백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세종학당 재단에 입사를 하고 싶으면 저는 이 활동은 어, 해보는 것이 정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상면대 이제 학과에서 이희영 교수님께서 진행을 해주시는 언어 문화 교류인데요. 저는 대만 정치대 학생과 함께 교류를 했었습니다. 이제 이 활동이 가장 허들이 낮은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또 가장 하기 좋고 재미있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함께했던 대만 정치대회 학생은 한국학과 학생으로 한국어로 소통이 정말 원활했고 서로 주제와 시간, 재미있는 주제, 이런 대만의 아침밥 종류, 이제 한국의 아침밥 종류 소개하면서 서로 공통점이랑 차이점도 찾아볼 수 있고 어, 이제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이제 또 이거는 두 명이서 프라이빗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좋았던 활동이었습니다. 옆에는 상장인데요. 성과 발표를 한 후에 교수님들께서 순위를 매겨서 상을 주시는데 그때 저는 이제 이 학생과 함께 2위를 해서 이 2위에 대한 상장도 함께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 저는 제가 재단에 입사할 때 이력서 했을 때 모두 다 큰 도움이 되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 교수님께서 열심히 이렇게 해외에 있는 대학들과 함께 언어 문화 교류를 해주시는데, 어, 시간을 내고 조금 더 마음을 내서 참가를 많이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했던 활동은 한국 단오나 청소년 협회라는 곳에서 한글학교 강사로 이제 자원봉사자를 했었습니다. 봉사활동으로 이제 다문화 초등학생 1학년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알려주었는데, 그래도 이제 선생님으로서의 첫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이런 경험이 쌓여서 제가 베를린에 왔을 때도 조금 더 선생님으로서의 마음을 더 잘 다잡을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졸업을 하고, 세종학당 재단에서 청년 인턴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우선은 졸업을 2024년 8월에 졸업을 했는데 졸업 유예를 하고 세종한탕재단 인턴에 3월에 지원을 한번 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떨어졌습니다. 그때는 한번 떨어졌고 그래서 그냥 대학원이나 가야겠다 하면서 조금 더 놀면서 대학원에 갈 준비를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와서 이제 앞에 있는 다른 분들이 다른 회사에 가게 되면서 빠져서 저에게까지 기회가 와서 온 기회는 잡아야지 하고 인턴에 대한 기회를 잡고 인턴을 다니면서 대학원까지 다니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인턴으로 입사를 하고 가장 크게 저에게 작용했던 고민은 저는 처음에 운영지원팀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이사장님과 총장님의 비서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자리도 이제 따로 있고 데스크에서 그 전화방, 대표번호, 세종학당 재단의 대표번호를 전화를 받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게 의미가 없고 내가 이걸 굳이 왜 해야 할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돌아보니까 정말 헛된 시간은 없구나라는 어른들의 말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정말 제가 사회생활도 처음 해보고 이제 어떻게 상사를 대해야 할지, 높은 직급의 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전혀 몰랐는데 처음부터 본부장님, 사무총장님, 이사장님 이런 정말 높은 직급의 분들을 대하다 보니까 사회생활을 약간 부딪히면서 너무 잘 배운 경향도 있고 이런 것도 정말 헛되지 않고 나에게 다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임을 할 때는 세종학과 한국어 시험에 대한 팀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그냥 저는 늘 얘기했지만, 그냥 그 시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그냥 한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주임 시기는 정말 잘 보내고, 이제 그 다음에 학연구원으로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하면은, 실제 세종학당 재단에 제가 지원을 할 때 냈던 지원서이고,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국립국제교육원, 대만정치대학교 호주 어학연수 등 모든 것을 다 여기 넣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주 독일 한국문화원에 있는데요. 사실 제가 여기에 올 때는 5일의 준비 시간을 가지고 급하게 출국을 해서 왔습니다. 사실 제 경력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한국어 교육을 전문적으로 가르친다라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것도 독일에서. 사실 정말 쉽지 않았고 수업을 준비하는 것조차 너무 힘들어서 주말까지 매일매일 PPT를 만들고 주말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모든 것은 제가 스스로 인터넷을 찾든 교재를 보든 제가 모든 것을 스스로 해야 했고 학생들이 또 돌발 질문 정말 많습니다. 저는 그냥 이 문법을 가르치면 그래 그냥 이거 알겠지? 이렇게 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서 선생님 그러면 얘랑은 뭐가 달라요? 라고 날카로운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저는 처음에는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대답을 하지? 사실 저희가 전공을 하고 공부를 한다 해서 모든 문법을 알고 모든 문법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도 모르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그럼 잠깐만 기다려 줄래? 하고 바로 챗GPT를 찾아서 하고 이해를 한 다음에 알려줬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그 학생이 더 좋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저한테도 좋지 않고 학생에게도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문법에 대한 공부, 그 유사 문법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는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시간표인데 월요일 2A, 화요일, 수요일이 똑같이 입비라는 수업이고, 목요일, 금요일이 1A 수업입니다. 1A라는 것은 그냥 진짜 한국어를 처음 배우는 학생들인데, 저는 당연히 여기서 한국어로 제가 1A에게 수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모두가 그렇게 해도 별 상관없어요. 한국어로 하세요. 라고 해서 저는 영어에 대한 준비를 하나도 하지 않고 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냥 여기에서 가서 주문할 때 당연히 그 정도 일상 영어 쓸 수 있지만 내 머릿속에 있는 한국어 지식을 그런 전문 용어를 영어로 사용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건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 목요일 1회 첫 수업에 들어갔는데 영어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이제 온 거였습니다. 물론 이거는 학당 바이 학당, 나라 바이 나라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어쨌든 저는 유럽권에 있고, 유럽권에는 취미로 배우는 학생들이 대다수고, 영어로 수업을 하지 않으면 얘네가 다음 시간에 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떠듬떠듬 영어로 수업을 했고, 사실 첫 수업에는 영어로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너무 쉽지 않고, 이렇게 유창하게 나오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없으니까, 정말 좋지 않게 영어로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사실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몰랐을 거고, 저조차도 제가 영어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몰라서 한 영어로 이야기하는 거는 한 달에서 2달 정도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도 파견교환을 하고 싶은데 유럽권에 오고 싶다 하면 영어로 1A 수업을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과 영어로 해야 할 수도 있다라는 긴장과 각오를 하고 오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뿌듯한 순간이 있다면
학생들이 이제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 오늘 수업이 너무 재밌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던가 선생님 혹시 다음 레벨 수업도 선생님이 하세요? 저는 선생님이랑 다음 레벨 수업을 같이 하고 싶어요 라고 들었을 때 이제 그럴 때 뿌듯하고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여러분이 파견교원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음, 사실 파견교원으로 해외에 나왔을 때 집을 구하는 거, 나의 당장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이 정말 어, 중요하고 힘든데 집을 구하는 것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스스로 해야 합니다. 이 파견교원을 하기에 좋다고라고 그러니까 추천을 하고 싶은 사람은 국내에 있는 어학당에서 일을 해보고, 아, 이런 교원에 대한, 교원이 할 수 있는 한국어 수업이 이런 거구나. 라고 본인만의 수업 방식이, 체계가 잡혀 있고,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교사의 발화를 통제할 수 있고, 영어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 파견교원으로 나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그냥 목표가 흐려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냥 그 순간순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사실 지금도 저는 제가 이거 파견교원을 다 하거나 끝나면 무엇을 할까에 대한 고민이 아직도 있고, 누군가가 넌 꿈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어, 나는 꿈이 선생님인가? 그것도 아직까지 고민이고, 내 꿈이 뭘까? 나는 꿈이 있는 걸까에 대한 고민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엔 꿈이 없는 친구들도 많고 제 진짜 친구들도 꿈이 없는 친구들도 많고 그냥 다들 현재에 충실하면서 그래 내가 그냥 지금 할 수 있는 거 하자라고 생각해서 사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지금 꿈이 없고 내가 이 한국어 교육학과에서 대체 무엇을 할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에 충실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조금씩, 아, 그러면 여기에 이걸 이어붙여서 내가 이걸 하면 되겠다. 라는 게 점점 눈에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적이나 문화권이 다양한 학습자들을 한 교실에서 가르칠 때 교재 외에 선배님만의 특별한 수업 팁이나 노하우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여기 독일은 정말 베를린이 특히 더 다문화 사회여서 한 교실에 정말 아랍권 학생, 터키 학생, 진짜 독일 학생, 그런 학생들이 정말 많은데요. 우선 국적에 대한 이야기를 최대한 언급하지 않으려고 저는 노력을 하고, 국적을 언급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면 사실 그 국적을 조금 무시를 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그냥 국적에 대한 언급을 최대한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수업 시간에 같이 이야기하면서 활동시키고 그냥 그런 게 단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선배님이 생각하시기에 한국어 교원이라는 직업은 어떤 성향이나 성격을 가진 사람에게 가장 잘 맞는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겁이 없는 사람이면 가장 잘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저는 해외에서 사는 게 꿈이어서 이 해외에 나와 봤는데 저는 겁이 많은 사람이라서 해외에 사는 것도 무섭고 겁도 많고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늘 좀 무서운 생각이 있고 아, 오늘 애들이 좀 내 수업을 좀 별로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재미없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배워가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나는 그런 저는 두려움이 너무 많아서 그 두려움이 저를 좀 갉아먹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겁이 없고 약간 자기애가 있고 내 수업 너무 재밌지 내 수업 뭐 재미없어? 너가 이상한 거야 내 수업 너무 재밌어 약간 그런 자기애가 있고 겁이 없는 사람이면 한국어 교원이 정말 잘 맞고 이 파견 교원 해외에서 해야 하는 거다 보니까 어디든지 적응을 잘하는 사람이고 어디든지 불평 불만 없는 사람이면 정말 잘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학부 때와 다르게 사회복지학과로 진학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전 두 가지의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 한국 다문화 청소년 협회에서 그 한글학교 공사를 할 때 거기 이사장님께서 중앙대학교 이제 사회복지대학원 교수님이셔서 한번 다녀보는 것이 어떻겠나? 라고 해서 그럴까요? 하고 사실 조금은 생각 없이 갔던 것도 있고 또 다르게 이야기를 하자면 다른 분야에 대한 도전도 해보고 싶고 한 분야로 나를
가둬놓고 싶지 않아서 다른 분야를 선택을 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와서 생각하면 한국어 교육에 대한 대학원에 갔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회복지학과라는 곳에 가서 또 다른 분야를 배우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후회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저의 세계를 넓히고 싶고 분야를 넓히고 싶어서 다른 전공을 선택했습니다. 최근 K 콘텐츠의 인기로 한국어를 배우려는 수요는 늘었지만 AI 번역 기술도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한국어 교원의 미래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후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I를 학생들이 정말 많이 쓰고 쓰기 숙제를 시키면 1A 학생들은 절반이 AI를 써서 숙제를 해옵니다. AI가 티가 난다는 건 전 티가 나고 어, 문맥에 맞지 않고 조금 이상한 조사를 쓰고 조금 이상한 막 어려운 단어를 쓴다. 이 레벨에 맞지 않은 이 단어를 쓴다라는 게 정말 큰 오류와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학생들이 근데 제가 뭐 언어에 대한, 그러니까 어휘에 대한 설명을 하면 무조건 이게 뭐지? 하고 무조건 핸드폰을 켜서 AI에게 물어보거나 무조건 번역기를 사용해서 보는데 제가 여기서 그냥 뭐 사실 3개월밖에 안 다니긴 했었지만 그 언어는 번역기와 AI로 번역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가장 크게 들었습니다. 뭐, 예시는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단어를 학생이 이야기했을 때 그 단어가 영어로 뭘까? 저도 먼저 생각을 하고 영어로 번역을 해봤을 때 제가 아는 단어가 나왔지만 한국어와 이 영어 단어는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너무 들어서 이런 게 번역기가 나를 대체할 수 없고, 이런 게 번역기와 AI가 나를 대체할 수 없는구나. 걔네는 어쨌든 사전에 있는 말과, 그 AI가 생각하는 영어로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 영어 단어가 이 한국어 단어와 전혀 맞지 않은데, 그렇게 AI는 설명을 하는 걸 보고, 그래도 한국어 교사가 학생들에게 한국어로 이야기하면서 한국어로 그 단어를 이해시킬 수 있다면 나는 AI보다 더 나은 사람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교사라는 직업은 쉽게 없어지지는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질문은 그 세종학당 실제 파견 교원으로 나가실 때 면접 과정에서 그 장소에서 교재과를 뽑아서 교환을 또 작성하고 그걸 토대로 수업 시연을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혹시 그 희망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해주실 수 있는 그런 팁이나 조언 같은 게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음, 저는 사실 면접장 앞에 갔다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집에 갈까라는 생각을 면접장 앞에서도 30분 동안 했습니다. 수업 시연을 해야 되는데 그 수업 시연이라는 걸 면접관 앞에서 하는 게 너무 무서워서 면접장 앞에 일찍 도착을 했는데 30분 동안 거기 앞에 서서 진짜 집에 갈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엔 들어갔고 수업 시연도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게 잘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여기에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어떤 교재를 사용하는지 미리 공지에 올라오고 그 교재는 모두 다 누리세종학당이라는 사이트에서 이북으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스터디 카페에서 그런 룸 하나를 빌려서 랜덤으로 제가 그냥 이 레벨에 이 과를 오늘은 이 과 교환을 쓴다 라고 해서 혼자서 교환을 쓰고 그 교환을 토대로 판서 연습을 해서 판서하면서 이야기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환은 우리가 수업 시간, 전공 시간에도 많이 쓰고, 사실 선생님들이 교환을 쓰는 거는 다 그렇게까지 큰 편차가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교환을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잘 만들어낼 수 있고, 실수 없이 그냥 할 수 있고, 제가 들었을 때는 기존의 판서를 얼마나 글씨를 예쁘게 쓰는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또박또박 이야기를 하는가, 뒤에 있는 사람에게도 내가 이야기하는 게 들리는가, 또 판서를 했을 때 그 판서의 모양을 학생들이 알아보지 못하면 사실 그것도 감정이 되는 요소라고 들었기 때문에 판서를 예쁘게 하고 또 판서를 하면서 면접관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연습을 하고 가서 그 부분이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서
파견 교원을 지원해서 하고 싶으면 진짜 스터디 카페에 화이트보드가 있는 곳을 빌려서 화이트보드에 판서하는 연습, 그리고 랜덤으로 내가 책을 보고 어떤 거 정해서 그걸 교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연습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